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만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목과 어깨 통증. 매년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목과 어깨는 건강하십니까? 어깨 축지부터 해가 팔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손끝까지 그래. 밤에 잘 때가 너무 심해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에 자꾸 우리하고 힘을 못 쓰고 자꾸 기분 나쁘게 아파요. 전기 통증 막 찌릿찌릿. 그리고 조금 괜찮다가 또 찌릿 막. 목과 어깨 질환은 모두 통증을 유발하지만 이 두 질환은 완전히 달라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목과 어깨 통증이 동시에 찾아오는 걸 경견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윤상우, 오종석 원장과 함께 경견통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어깨를 먼저 의심하시게 되는데 실제로는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픈 경우에는 경추부 문제로 아픈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추 부위에 디스크 병변이라든지 협착과 같은 병변들이 생겼을 때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면서 등 부위나 가슴 앞쪽으로 통증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 있고, 결국은 또 저희들이 목을 쓰다 보면은 그런 아픈 부분들 때문에 어깨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어깨에 충돌 증후군과 같은 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과 어깨의 통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하게 경추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경추에서 나타난 신경이 우리가 팔 끝까지 오게 되는데, 결국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이 신경 자체가 아파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서는 증상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증상이 처음 생길 때는 체간부, 몸통에 가까운 부분부터 생기게 되고, 이게 만성적으로 이행하게 될수록 원위부, 이제 손발 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어깨라든지 등 부위가 아프면서 서서히 어깨 쪽이 아파오고 그다음 팔까지 내려오는 증상들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추부 질환이나 혹은 어깨 질환들에 의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경견통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최근에 경견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목경자와 어깨 견자를 써서 결국에는 목, 어깨 통증입니다. 재봉선을 따라서 아래쪽이 아프시면 환자분들이 팔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어깨 관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깨 통증이고, 여기보다 위에가 불편하시면 보통 어깨가 결린다라는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는 경추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어깨 문제라고 해서 어깨 치료를 하고, 어디로 가면 또 목의 문제라 해서 목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 질환이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고, 보통 목은 경추 디스크로 인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 보통은 담당을 하니까 이 두 부분을 같이 치료해야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형외과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부분이 손상이 생기는데, 그 손상이 되는 원인이 견봉이라는 뼈가 계속해서 회전근개를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현상을 자꾸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회전근개를 조금 재생시키는 이런 프롤로 주사만으로도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뼈가 너무 돌출됐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작업이 너무 과도하신 분들한테는 이 뼈를 조금 다듬어주는 견봉 성형술 시술을 시행하면 보통은 좀 빠르게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견통을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서로 협진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이지만 정지현 씨의 얼굴은 밝지 않습니다. 어깨와 팔 통증으로 어제 잠을 못 이뤘기 때문인데요. 계속되는 통증은 그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해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이 많이 뻣뻣하다가
어깨쪽부터 해가 팔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손끝까지 그래. 밤에 잘 때가 너무 심해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많이 저리고 또 특히 뭐 잡고 이럴 때가 더 심합니다. 통증 클리닉 가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뭐 세충격파 이런 거 다 받아봤거든요. 받을 때만 약간 효과가 있고 또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또 되더라고. 그래가 남편이 이제 뭐 수소문 해가지고 이쪽으로 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 잘 못 한숨도 잤죠? 못 그죠? 잤습니다. 이쪽은 어때요? 예, 이쪽이 어제 새벽부터 막 되게 저리고 또 예, 또. 손도 막 엄청 저려가지고 지금은 좀 어떤데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조금 그냥, 나은데. 예. 양손 한번 잡아볼까요? 예. 양손 다. 꽉 쥐어볼까요? 처음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힘이 잘 안 돌아오니까 그죠? 예. 고개를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이렇게 뒤로 젖혀봅시다. 괜찮아요? 저리죠? 예, 네. 오른쪽이 여기가 그쪽으로 아프고. 예. 오늘 수술하는 거는 이제 네. 저희들이 디스크가 너무 신경하고 닿아 있는 정 가운데 터져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후방으로 접근하면 디스크를 볼 수가 없어요. 신경이 막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목 앞쪽으로 들어가서 네. 저 앞쪽에 있는 부분들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면 뼈가 바로 보이고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수술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네. 쉽고 빨리 끝나는 수술이고 네. 이제 고정술을 하지 않고 네. 인공 디스크를 넣어서 치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들은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셨을 때는 목 부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면서 좌측 어깨 통증을 심하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견한 거는 손을 떠시는 증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을 때 양손 다 손에 힘이 좀 약해져서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현상들이 같이 있었으며 걸을 때 조금 휘청거리거나 다리에 저림이 생기는 증상들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도 아프시고 어깨가 아픈 증상들이 처음에 나타나긴 했지만 신경외과 의사로서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야 되는 현상들이 걸을 때 휘청거리거나 손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MRI를 체크한 결과 MRI상에서 디스크가 터져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디스크 탈출증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신경을 아주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현상이 MRI상에서 관찰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증상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여서 증상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수술실로 이동할 모양인지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연 씨는 통증으로 계속 힘들어 보입니다. 목과 어깨 통증으로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던 지연 씨. 오늘은 맘 편히 깊은 잠이 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시행할 수술은 전방경류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라는 수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경추 같은 경우에는 후방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신경 때문에 그래서 전방으로 접근하여서 보통은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디스크 제거한 부위가 비어 있게 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인공 관절을 넣는 것처럼 경추 부위에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여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실시간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면서 손상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한 후 그 부위에 특수 제작된 인공 디스크를 이식하게 됩니다. 최근 개발된 인공 디스크는 기존 관절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지해줘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도 최소 침습으로 이루어져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 저희도 뭐 큰 문제는 없었고 디스크 제거 잘 되고 인공관절도 잘 삽입되어서 환자분 깨어나시면 오늘 정도만 조금 안정 취하시고 내일부터는 아무 무리 없이 움직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이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정상적인 조직을 해치면서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잘 손상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삽입한 인공관절이 잘 생착이 되게 되면 이후에는 크게 움직이시는데 무리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수술 받고 몸이 이제 좀 좋아지면은 뭐 산에 이제 남편이랑 산에도 가고 싶고 이제부터라도 제 몸을 이제 제가 운동도 하면서 뭐 잘 챙기고 싶어요.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하성우 씨는 요즘 통증이 사라져 살 것만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과 어깨 통증으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제대로 낫지 않아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건강해진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원래 목이 좀 안 좋은데 디스크 있는데 이제 애랑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29기 된 아이랑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로 목이 완전 유리해가지고 팔부터 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주사 맞아도 3일 동안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싶어서 이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MR 다 찍고 그러니까 터졌다 그래가지고 수술한다. 좀 겁이 나 특히 목이 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윤상호 쌤 보시더만 시술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시술하고 또 위양 목 한 김에 어깨도 아프니까 어깨도 그 주에 바로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자꾸 우리하고 힘을 못 쓰고 자꾸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 손끝에 아직까지도 찌릿찌릿합니다. 그런 증상이 계속 하루 종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예.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수술한 이후부터는 일단 목이 안 아프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손가락이 이제 찌릿찌릿한 부분. 갑자기 확 왔다가 이제 한 5초 정도 있다가 안 오고, 그러다 좀 잔잔하게 좀 오고. 그런 뭐 이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환자분은 사실은 처음 오셨을 때 마비까지 네, 진행할 네, 정도로 정말로. 되게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상태가 다행히 염증 반응에 의해서 이제 초래된 거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천천히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좋아지는 속도라든지 좋아지는 정도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거나 물론 빠른 편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약 먹고 네. 치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예, 하성환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오른손에 악력이 좀 떨어져 있었고 어깨랑 팔에 저림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며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근력이 약해져 있는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통증이 매우 심하게 발견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MRI 검사에서 다행히 환자분의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심하진 않은 편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먼저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고 그래도 근력 저하가 진행할 시에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번, 6번 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있었고 특히 오른쪽으로 신경이 나가는 길에 터져 있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는 협착 소견이 점형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횡단면을 보게 되면 오른쪽 신경 나가는 길에 디스크가 많이 터져 있어서 가운데 부분은 크게 디스크 손상 소견이 없어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최대한 염증 반응을 조율해주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을 시행 먼저 하여서 증상을 조율해보고 증상의 완화 정도에 따라서 추후에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에 팔은 좀 어떠세요? 일단 수술 전과 후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또 일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대로 운전도 이제 그런 자세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이 자체가 아직은 좀 우리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뼈가 좀 많이 돌출된 부분이 관찰되어서 이 뼈를 조금씩 이렇게 다듬는 과정을 견봉 성형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견봉 성형술을 하고 요 공간 자체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뼈를 좀 다듬고 나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작업이나 이렇게 할 때 아마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 또 앞으로 써야 될 시간 그리고 작업의 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크게 무리 없이 오랫동안 잘 쓰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견봉이라는 뼈가 이렇게 아래로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크 모양이 있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자극하다 보면 이 모양처럼 회전근개가 좀 이렇게 보풀이 일어나고 좀 너덜거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파열로 진행되기 전에 발견이 되셔서 수술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생기는 문제를 공간을 넓게 만드는 그래서 뼈를 다듬어주면 이 공간이 넓어져서 아무래도 충돌 현상을 조금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작업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 회전근개라는 어떤 조직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술적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목하고 어깨는 같이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단독으로 따로 떼어 넣어서 보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좀 유기적인 관계로 좀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환자분들이 좋아질까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치료를 한다면 아마 환자분들이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진료가 끝나고 재활치료실로 이동하는 성호 씨는 오늘 도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목 어깨 통증은 잘못된 자세나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도수 치료를 통해 환자의 관절이나 근육의 상태를 진단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 관절 틀어짐을 교정하고 무너진 신체 균형을 개선하게 됩니다. 지금 왼손은 정상이고요. 오른손은 이제 계속 아픈데 이게 당장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치료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트레일러 운전을 하는 강재원 아버님은 목과 어깨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건강하게 병원을 찾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회전근개 쪽에 탈이 났는데 어깨 힘줄 두 가닥 파손, 약물 치료 한 달 동안 별로 효과가 없어. 전기 통증 막 찌릿찌릿. 그리고 조금 괜찮다가 또 찌릿 막. 그다음에 목 쪽에 목 디스크 이쪽에서 신경을 누르니까 또 통증이 오는 거야. 목 쪽에 목 디스크. 잘 지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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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떠세요? 예, 어제도 통증 없이 네. 좋아. 너무 좋아. 아, 그러세요? 통증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다행이시네요. 예.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하실 때 본인이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참 절실히 느꼈습니다. 너무 장시간 앉아서 운행을 하면 안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1시간 이내로 네. 좀 쉬어가면서 예.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잘 쉬셔야 돼요. 쉬어야 다시 업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원장님 덕분에 일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통증 없는 세상, 통증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다행이시죠. 예. 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좌측 어깨가 아픈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으로서 여타 다른 병원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어깨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주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 물리 치료를 받아오셨던 분인데, 치료를 할 때는 조금 증상이 호전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 반복적으로 증상이 진행되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고, 검사상에서 어깨 아픈 증상 말고도 목 아픈 증상이 동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측 등으로 아픈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경추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해 보았고, 그 결과 저희들이 디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신 편이고 마비 증상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감은 있지만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 증상 조율을 해보는 쪽으로 치료를 하면서 어깨도 안 좋은 부분들이 같이 관찰되어서 어깨 치료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좌측 어깨가 많이 아프시기는 한데, 특히나 팔로 내려오는 어깨 뒤쪽에서 팔로 내려오는 부분을 조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편이었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MRI상에서 정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협착소균이 점영하지는 않으나, 특히 5번, 6번, 7번에서 좌측으로 신경이 나가는 부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뼈가 많이 자라있고 디스크가 터져 있는 형태가 관찰이 되어서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선행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한테 마비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선은 증상을 조절하여서 증상 완화 정도를 보고 추후에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깨가. 자, 힘을 한번 빼보시고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많이 부드러우셨네요. 오늘도 예, 오늘도 프롤로 예.
주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더 많이 알겠습니다. 좋아지실 겁니다. 네,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경견통이 생기는 경우에는 많은 작업을 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직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할 때 더 많은 문제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을 하고 하실 때도 조금 더 주의와 이제 이런 경직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로 한 3, 4년 전에 수술을 좀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통증이 발생해서 MRI 찍어 보니까 그때 수술을 했던 회전근개가 다시 다 터져 있는 재파열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수술을 하기에는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활 치료와 그리고 일을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여건이 되지 않으셔서 지금 경추 디스크 문제는 이제 신경 성형술로 해결하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롤로 주사로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는 정도에서 통증을 조절하고 회복을 좀 시켰습니다. 오늘 강재원 아버님은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초음파로 우리 회전근개 파열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안 좋은 부위에다가 제가 주사를 드릴 겁니다. 따끔합니다. 이 프롤로 주사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고 이 손상부를 가서 오히려 손상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재생을 시키는 인자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인자가 이제 재생 회복을 오히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조금 더 많이 생겼다가 재생이 되면 통증이 다시 가라앉는 자연스럽게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프롤로 주사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이를 위해 또다시 운전하는 강재원 아버님. 오늘은 한결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일하는 것도 요즘 즐겁기만 한데요. 요즘 그의 바람은 항상 같이 있었던 이 차와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치료 후에 너무 좋습니다. 또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100%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안 하고 더 이상 나빠지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치료를 너무 잘해줘서 원장님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목 어깨 통증을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그 통증이 극심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는다는 것은 아마 잘 느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경견통은 두 가지 문제, 목의 문제와 어깨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외과가 신경외과가 같이 협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목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런 경추의 문제와 어깨 문제를 동시에 좀 해결하시는 것이 아마 100세 시대를 사는 아마 슬기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견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노화에 의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의 시기가 안 늦춰질 경우에는 신경통의 만성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진단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통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통증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질환이 더 만성화되기 전에 우리 몸이 전하는 신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